반갑습니다. 프레이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C 언어 문법의 마지막 강의에 해당하는 이제 13강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은요, C 언어의 문법이라는 할 수는 없고요. C 언어를 활용해서 실제 파일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적거나 또 읽어서 그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로 올리는, 즉 변수로 올려서 화면에 출력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강을 기점으로 해서 C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C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내용들을 다 다뤄보는 그 내용의 마지막이 바로 파일 입출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 13강 파일 입출력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이 나오듯이 개요와 그 다음에 파일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지인한테 많이 알려주시게 되면 더 많은 강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 입각해서 또 이런 내용들 또 쫙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보겠습니다. 파일의 저장 형식은요, 여기 나오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요, 참 일반적인 체계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파일의 저장 방식이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 또 이진 파일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조금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진 파일,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알파벳이라든가 아스키 코드 기반의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겠지만, 이진 파일 하면 뭐 0101 이런 값으로만 저장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요. 텍스트 파일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한 값으로 저장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요, 전부 다 1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저장되는 그런 파일이 먼저 전부 다 그 텍스트 파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텍스트 파일들은 다시 무엇으로 읽혀집니까? 바로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텍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메모장, 이런 리더기에 의해서 그런 값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진 파일은요, 이겁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형. 자, 여기서 뉘앙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형은 int, 플로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딱 생각 드시는 거 있죠? 바로 뭡니까? 구조체죠. 예. 물론 그 개별적으로 우리가 아는 int, 플로트 이런 형태도 저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진 파일은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형, 즉 그 데이터형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그 변수들이 모아져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형들이 모아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지고자 할 때 바로 뭡니까? 이진 파일을 사용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파일은 1바이트를 기준하지만 이진 파일은 어떻습니까? 1바이트만을 기준합니까? 아니죠. 사용자가 정의한 그 구조체 크기만큼을 하나의 단위로 저장을 하고 또 그 단위로 다시 읽어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우리가 저장된 그런 그 데이터를 이런 메모장에서 읽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읽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된 그 데이터를 읽어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문자를 읽혀져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데이터형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1바이트로 읽어내지만 그 1바이트를 아스키 코드의 어떤 문자라든가 이것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면 좀 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은요,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그렇죠? 지금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C 언어도 있고, C++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형태와 이진 파일 두 가지를 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죠. 모르죠? 또 앞으로 한 몇십 년이 좀 지나면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또 하지만 그 이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0과 1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바뀌지 않은 채로 형식만 조금 좀 변경되는 형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단정하듯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자, 그럼 공통점은요, 이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1바이트다, 사용자 정의된 파일,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공통점은 뭡니까? 0과 1로 된 그런 이진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쓸 때, 또는 요즘 SSD에 쓸 때, 또는 메모리에 쓸 때, 거기에 저장되는 값들은 전부 다 0과 1이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단지 그것을 얼마만큼 잘라서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파일 하면은 그냥 알파벳, 이진 파일 하면은 0과 1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이진으로 된 0과 1로 된 그런 데이터로 존재하는데 읽어내는 단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 있죠. 바로 뭡니까? 저장하는 방식과 읽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기의 차이 있죠. 그렇죠? 해석해내는 차이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진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가능하도록, 즉 입력과 저장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 C 언어 키워드만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입출력 함수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요 내용은요, 파일 형식과 상관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도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C샵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만 C하고 C++에서는 요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Fope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pen은요, 내가 쓸 파일을 읽는 형태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읽기와 저장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만, 파일의 맨 끝에 추가하는 용도로만 내가 그 파일을 쓸 것인가, 그 용도를 정하는 부분이 바로 파일 오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기는 파일명을 내가 지정해주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형식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주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파일하고 아스텍이 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포인트 변수이죠. 그래서 이 파일 fopen이라는 함수는요, 그 파일을 만약 읽는다고 했을 때 읽은 후에 그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넘겨줍니까? 우리는 파일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실제 그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파일에 접근하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파일이라는, 지금 여기 나오는 요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체는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했으면 다 쓰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파일 클로즈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뭡니까? 파일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넘겨주고 있죠. 구조체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F 클로즈 쓰고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MALLOC를 쓰게 되면 free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날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서 또 읽고 저장하는 그런 과정에는 무엇이 전부 다 관여를 한다? 바로 메모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죠.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정보를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에 올려야 되죠.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습니다. 메모리에 올리고 메모리에서 또 CPU가 관여해서 그다음 적절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를 통해서 다시 파일에다가 실제 물리적인 그런 하드디스크라든가 SSD라든가 그곳에다가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EOF.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파일의 끝인가. 내가 지금 쭉 파일을 찾아 나갑니다. 찾아 나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파일의 끝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fscanf, fprintf. 뭐겠습니까? fscanf는 당연히 파일로부터,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읽어내고자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fprintf는 다시 저장하고자 할 때 씁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이진 파일도 가능하고, 이진 파일 입출력도 가능하고, 텍스트 파일에 대한 출력도 둘 다 가능한, 그렇죠? 그런 공용의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get, putget에서 뭐 한 문자, 그렇죠? 출력하거나 뭐 읽거나. fgetString 하기엔 뭐겠습니까? 당연히 문자 열을 읽어드린 것을 얘기하겠죠. 내가 지정한 만큼의 문자 열을 읽어드리고, 내가 그 다음에 문자 열을 저장하고, 뭐 요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로 아마 요 fscanf와 fprintf를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뭐 읽고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또 scanf라든가 printf하고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용 그 이진 파일이 있습니다. 이진 파일인데, 요거 이진입니다. 이진 파일인데, 요거는 뭡니까? fwrite, frea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뻥 정해놓고, 한 번에 우악 읽어낼 때, 메모리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만큼의 양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고자 할 때, 또는 메모리 이만큼 있는 양을 한꺼번에 확 저장하고자 할 때, 좀 데이터가 좀 크겠죠. 큰 덩어리 형태로 할 때 fread와 fwrit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은 요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니까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텍스트 파일에 대한 입출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진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바로 이 파일이라는 구조체를 전부 다 사용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일단 파일의 구조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은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알기는 굉장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일 구조체를 이용하면 파일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것이 어느 섹터에 들어가고 뭐 어떤 값을 취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단지 요런 데이터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type define 이렇게 해서 파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standard io.h나 헤더 파일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죠. type define, structure 요만큼을 요렇게 정해서 써라 라고 한 문장임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문법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늘 한 번 탁 하면은 쫙 1년이든 10년이든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 일주일 지나면 희미해지죠.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열기를 먼저, 파일 열기하고, 그 다음에 닫기 부분 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Fopen과 그 다음에 Fclose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 열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파일 연다는 개념은요, 우리가 뭐 읽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요, 파일을 내가 읽는 용도로 쓸 것인지 또는 쓰기 용도로 열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파일 네임 돼 있죠. 이건 파일명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에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현재 이 파일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문자열로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드 설정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T하고 B라고 하는 입출력 모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 문자에 따라서 때로는 텍스트 파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진 파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T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실 때는 그냥 뭐 이런 입출력 모드에 대한 부분은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하게 이진 파일로 할 때만 B라고 하는 요 부분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을 접근하는 모드인데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R은 파일 읽기용으로, W는 파일 쓰기용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파일을 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파일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하게 되고요. 기존에 파일이 있습니다. 쓰기가 있고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뭘 합니까? 덮어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옵션은요, 기존 파일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즉 뭡니까? 파일의 끝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근데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새로 생성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서 했던 요 모드와 그 다음에 파일 접근하게 한 모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 모드에다가 우리가 문자열로 나열을 하는데요. 이 문자열로 나열할 때는 이것을 결합해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접근을 할 때는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요 기호를 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접근 모드일 때는 파일 접근하는 모드 앞에서 했던 요 B라든가 T라든가 R, W라든가 이것들을 전부 다 붙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것을 더 씀으로 통해서 다른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R 플러스가 됐습니다. R 플러스는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텍스트 파일이 되겠죠. 왜? B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읽기용으로 씁니다. 읽기용으로 쓰는데 여기 플러스가 붙음으로 통해서 쓰기도 같이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덮어쓰기를 하고요.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못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파일이 있는 경우에만 뭔가를 할 수 있지,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옵션이 R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W 플러스, 이거는 R 플러스와 동일한 요 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뭡니까?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는 뭡니까? 여기 나오듯이 파일 읽기하고 추가가 가능한, 그 다음에 파일이 없는 경우는 새로 파일을 생성하는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때 만약에 R 플러스로 했다고 하면은 기존에 파일이 없잖아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장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일이 생성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W 플러스를 통해서 생성을 해놓고 또 뭐 R 플러스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실제로 결합하는 순서는요, 앞에 입출력 모드에서 RWA 요 세 가지를 쓰고요. 그 다음 파일 접근 모드에서 TB,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이렇게 써서 추가적인 옵션 부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죠. 단지 R 했다고 해서 읽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도 이 플러스라는 옵션에 의해서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RT, WT, 그 다음에 WB, 그죠? 요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쓰고, 플러스 쓰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문자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붙여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함수 안에서 그 내용을 읽어서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읽기에서 먼저 그 파일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메모장에서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자, 나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나열한 후에 여기 나오듯이 test.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요 파일이 해당되는 프로젝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데 해놓고 그쵸? 읽어내면은 읽어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젝트 파일 안에 요 읽기 파일, 읽기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볼 수 있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자, 지금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2019에 이것이 2017도 뭐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은 요 유틸리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 텍스트 파일 요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 뭐 1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텍스트 1이라고 하는 그렇죠? 요런 1이라고 하는 요런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해당되는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따로 메모장을 하지 않으셔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데이터를 우리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또 저장을 해놓고 또 프로그램 짜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더 번거롭지 않겠죠. 그래서 메모장 띄워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간편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파일을 읽기를 할 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만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읽어보는 것을 먼저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내가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저장해보는 그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또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텍스트 파일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 이진 파일 같으면 또 방법이 바뀌죠.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 파일은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파일 읽기 위해서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에디터가 있기 때문에 읽기를 먼저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장을 먼저 하시고,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하시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저장이 먼저 나오고 읽는, 요렇게 순서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메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디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타이핑 한번 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F 오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어 있죠. R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습니까? 읽기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이미 파일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test.txt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의 그 파일명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F 오픈 해놓고요. 언제까지? 파일의 끝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while의 1입니다. 그렇죠? while문 1은 무한부도입니다. 그래서 f get c를 통해서 한 문자씩 읽어내죠. f get c를 통해서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읽어낸 문자가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파일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반복문을 빠져나와야 되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장 쉬운 거. 만약에 중복 반복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투를 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는 이런 브레이크문 굉장히 유용합니다.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바로 뭡니까? 이 while문이죠. 요것을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해당되는 문자를 계속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n에 넣어서 한 문자 띄워주고 그 다음에 fclose를 통해서 이제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마무리 짓죠. 예,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요 코드를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단
뭐다? 요 파일명만 달리해서 하셔서 실제로 읽혀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요런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쓰기 W입니다. W 같은 경우는 없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생성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으면 덮어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싹 지우고 새로 데이터가 파일에다가 써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W를 했다 해서 기업은 굉장히 많이 누적을 했는데 한 번 잘못해가지고 싹 지워주고 데이터가 하나 딱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앞에서 똑같습니다. FP, 파일 FP. 그 다음에 단지 뭡니까? W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는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F 프린트 F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C 언어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F 클로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읽어내죠. 그 다음에 이 한글 같은 경우는요, 2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바이트, 1바이트 읽어서 조합을 해서 하나의 바이트로, 그 한글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OS가 전부 다 그 한글 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한글을 읽어냈을 때 그것들을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도, 무방하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고 또 읽었을 때도 또 그대로 읽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C 언어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서 확인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일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ABCDEFG까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제로 추가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죠. 네, 보면요. 지금 추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라이트를 한다는 얘기겠죠? 예, 볼게요. 자, 메인 있고요. 똑같습니다. F 오픈 그대로 있고요. A라는 옵션을 줬습니다. 그렇죠? 텍스트 파일이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F 하면 만약 W 같으면 기존에 싹 지워지고 안녕하세요만 떨렁 있을 건데 여기 A라는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벳 뒤에 안녕하세요가 딱 붙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F 클로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보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실용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파일 입출력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건 실제 본 프로그램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파일 문자를, 한 문자를 파일에 저장한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앞에서 간단하게 뭐 fgetC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fputC라는 것이 그냥 한 문자 저장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W를 했고요. 그 다음에 fputC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파일이 지워지고 뭐만? A라고 하는 문자 하나 떨렁 저장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열어보면은 뭐밖에 없다? A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파일, 지금 test.txt라는 파일을 가지고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지워보기도 하고 생성도 해보고 지금 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파일로부터 읽어내는 함수에서 fget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는 뭐겠습니까? 스트링의 약자겠죠. 예, 그래서 C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딱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죠. 자, 먼저 이 문자열을 읽어낸다는 것은 문자열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배열이죠. 문자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파일 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와서 순차적으로 넣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배열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배열의 크기도 조금 넉넉해 주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파일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그 파일의 뒤에 뭘까지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넓은 문자까지 넣어줘서 문자열이 여기서 해당된 읽은 문자열이 여기까지요 라는 것을 명시를 누가? fgetS가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test.txt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get s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ring 하고요. 그 다음에 25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255까지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는 뭐다? 널문자. 자, 그 다음에 fp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rint f 이렇게 돼 있어. fget s를 통해서 스트링으로 그 문자열을 읽어내죠. 그렇죠? 읽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지금과 같은 출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get s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문자 열만을 읽어서 배열에다 다운 넣어준 것이 아니라 뭣도 첨가해준다. 널 문자까지 첨가를 해준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것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유출을 하셔서 요 문맥 안에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파일 입출력 함수 중에서 fputS, 그렇죠? putS요. putS는 뭐겠습니까? 저장을 얘기하죠. fgetS는 읽어낸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C 언어를 즐기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pen에서 w 했고요. 그 다음에 fputs에서 요거는 뭡니까? 이미 문자 열의 끝에는 뭐가 있다? 널 문자가 이미 넣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하지만 컴파일러는 여기 뒤에다가 여기까지 넣어주고 뭐까지 넣어줍니까? 널 문자까지 넣어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fputs에서 스트링만 적어도 됩니다. 왜? 문자 열의 길이를 이미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p 이렇게 해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파일에 시연을 즐기자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scanf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쏙 저장하거나 읽어내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파일로부터 입력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 되어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는 바로 스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데이터를 구분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스페이스를 한 칸 띄워져 있고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 2, 3 넣어놓으시고 스페이스 한 칸 띄워주고 A. 그리고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는 그 출력을 안 해주지만 사실은 그 자체 파일 우리가 스페이스를 눌러주는 순간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코드 값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할 때 스페이스면 안 보여주고 다음 칸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에디터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읽어오기 위해서 R을 했고요. 그 다음에 fscanf를 통해서 읽어옵니다. %d, %c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만 붙어 있습니까? fp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f라는 거 요것만 붙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죠. 예, 이름을 통해서 value와 그 다음에 문자라고 하는 이 문자 변수 안에 각각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1, 2, 3과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S도 되고 그 다음에 플로트 F도 당연히 되겠죠. 예, 그래서 다만 그거에 대한 스페이스만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반환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그건 아닌데요. fprintf죠. fscanf를 했으니까 이제 fprintf를 해서 또 써보기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나오듯이 CB와 G가 있습니다. 즉 CB와 G를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 자체는 메모리상에 CB와 G가 있고 그 CB와 G라고 하는 것을 MVAR과 그 다음에 문자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fopen을 통해서 W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장을 하죠.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printf를 이용합니다. printf를 쓸 때하고 옵션 똑같은데요. 정수형이기 때문에 %d 이같이 문자이기 때문에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열했죠. 그러면 12가 여기를 통해서 파일로
G라는 것이 이 옵션에 대한 형식을 통해서, 변환 형식을 통해서 G로 저장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장된 값을 확인해 보면 12와 G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다시 그대로 읽어내려고 하면은 요 %D와 %C 쓰실 때 요 사이에 뭘 주셔야만 합니까? 당연히 스페이스를 주셔야 되죠. 왜? 프린트 F를 우리가 써봤지만 프린트 F는 요 문자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열되는 그 형식에 따라 저장되고 읽혀지죠. 스페이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다시 읽고자 할 때는 여기다 스페이스를 넣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해야지만 F스캔F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F하고 그 다음에 F스캔F는 굉장히 뭡니까? 찰떡궁합입니다. 항상 같이 쓰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것까지 무난하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내용을 반드시 실습을 해보셔야만 하고, 그 원리적인 부분이 이렇구나 라는 정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텍스트 파일 입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이진 파일 입출력, 마지막이죠. 이진 파일 입출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